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유흥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각종 마사지 업소들. 이 가운데는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마사지 업소. 이 업소는 지난달 24일 마사지룸 7곳에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아로마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지난 1월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 업소는 주로 밤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낮에는 지금 일이 있어갖고 낮에 지금 안 하네요. 10천만 원 받고 지금 마사지하고 연애하고 다 합쳤어요. 지난해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창원 지역에만 모두 44곳. 이 가운데 40%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2차례 이상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계속해서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무리 단속에 많이 걸려도 영업 폐쇄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 이런 업소 자체가 그 구청이나 그 시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는 행정 처분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천여 건에서 2013년 4천여 건으로 3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런 성매매 업소들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마사지 관련 업소들도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차리려면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피부 미용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안마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윤영주 씨. 요즘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뭐 중도 실명을 했거나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교육 과정을 거쳐서 현행 의료법상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안마 행위나 영업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나 타이 마사지 등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불법.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소들은 세무서에 피부 미용업으로 신고해 사실상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 실무자들은 세 분이거든요. 저희 관할에 저희 허가를 받는 업소만 사실은 기도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안마사협회에 업무를 미룹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보고 단속을 해달라. 고발을 쉽게 말해 고발을 해달랍니다. 고발. 그렇지. 우리들이 직접 가서 받고 영수증 첨부를 해가지고 가서. 불법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지만 법망과 행정당국의 단속은 허술하게만 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공장을 돌며 비어있는 탈의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김해 한 공장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33차례에 걸쳐 금품 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충남에서 이른바 야생진드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창원보건소가 야생진드기 감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고열이 나며 혈액의 혈소판이 급격히 줄어드는 병으로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합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가급적 긴 옷을 입고 잔디 위에 눕지 말아야 합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녹색 제품 평균 비율은 전체 구매 실적의 1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녹색 제품 평균 비율인 33.3%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녹색 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해 말 차 농가들의 수건이었던 차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각종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시간 학생들이 밥을 먹고 난 뒤 마시는 물은 녹차입니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좀 쓰고 나중에는 좀 달달한 맛이 맛있어요. 하동군은 2009년부터 군 자체 예산을 들여 학교 급식에 녹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경남도의 차산업 발전 및 차 문화진흥 조례가 제정된 뒤에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에서 법률을 정해주기 전에 도에서 조례가 생길 만큼 이거는 농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례다. 이것이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법률이 생겼다고. 지난해 말에는 차 농가들의 수건이었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진흥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차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훈련기관, 제품개발 등을 각각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차의 다양한 용도가 위축되고 식품에 치우치게 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우려입니다. 법을 만들면서 산업문화진흥법인데 실제로 문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차와 관련된 차 문화는 명기할 필요가 있다 보죠. 또 우전은 이 크기가 1.5에서 2cm인 1심 2업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 품질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남 보성군과 함께 다음 달 초 정부에 정책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행히 경남 지역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진주가 30도, 밀양이 32도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동안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위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하늘빛은 점차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창원이 18도로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함안이 30도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은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1도, 하천이 3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여름처럼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 서늘한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햇볕이 강한 날에 외출하실 땐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 속에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토요일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사립대 법인의 법인 전입금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경남 지역 사립대 7곳에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28%로 전국 평균 3.9%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제대가 4.3%로 가장 높았지만 창신대 3%, 부산장신대 2.6%, 경남대와 한국국제대는 각각 1.7%와 1.6%, 가야대는 0.3%에 그쳤습니다. 산업도시인 창원의 기업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산업관광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두산중공업과 한국GM, LG전자, 무학 등 4개 기업의 생산 현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는 산업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홍보관을 정비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무학은 7월에 세계 주류박물관을 개관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시외버스 예매와 좌석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왕복 승차권 예매와 발매, 지정 좌석제 등의 서비스를 경남 12개 노선을 비롯해 전국 시외버스 80개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올해 하반기에 4,700여 개 모든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대상 노선은 서울 남부에서 통영, 김해에서 대전 등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현행 5,000원인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합천군은 올해 8,000원, 내년 10,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또 거제시와 창녕구는 내년 상반기에 10,000원으로, 사천시와 창원시는 오는 2017년에 10,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한우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벌목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풍력단지 반대대책위원 주민들은 산사태와 소음, 저주파에 대한 안전성부터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령 풍력발전단지는 한우산과 매봉산 능선 4km 구간에 7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5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산청군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 챔버 소사이어티 뉴뮤직 앙상블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30분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연극 취미의 방이 오는 30일 오후 3시와 7시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한일 청년작가 교류전이 이달 말까지 창원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